할머니 당장 그 옷 벗으세요. 낯선 남자가 다급하게 제게 달려오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제가 입고 있는 빨간색 조끼를 벗으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 아침 며느리가 사준 조끼를 입고 같이 등산을 온 것뿐인데, 하지만 남자의 얼굴에 서린 절망적인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름 돋는 내용에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희, 올해 68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오싹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며느리 세연이 제게 건넨 빨간색 조끼를 받아들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죠.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우리 등산 어떠세요? 아침 식탁에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제안이 반가웠죠. 시골에서 평생 살다가 서울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시 생활이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그래, 좋구나. 오랜만에 맑은 공기 마시고 싶었어.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세연은 짐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갔다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빨간색 다운 조끼였습니다. 어머님, 산에는 쌀쌀하니까 이거 입으세요. 새로 샀어요. 조끼를 받아든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겉보기에는 새 옷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코끝에 스치는 냄새가 있었어요. 은은한 금속성 냄새였습니다. 마치 녹슨 철 냄새 같기도 하고. 고맙구나. 그런데 이 냄새는 뭐지? 아, 새 옷이라 그런가 봐요. 괜찮을 거예요. 세연의 대답은 너무 성급했어요. 평소라면 더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조끼 안감을 살펴보다가 작은 주머니 안쪽에서 검은 점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인가 싶어 손가락으로 문지르려 했지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세연아, 이거 뭐니? 뭐가요? 그냥 원단 무늬 아닐까요? 세연이가 별로 신경 쓸 거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차에 타고 나서도 이상한 기분은 계속됐습니다. 세연은 평소와 달리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뭔가 서늘했죠. 마치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세연아, 어디 산으로 가는 거니? 북한산이에요. 경치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점점 산으로 향할수록 제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끼의 금속 냄새는 여전히 코끝을 자극했고 세연의 침묵은 더욱 깊어만 갔어요.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관절염 때문에 오래 걷는 것도 힘들었죠. 세연은 쉼터에서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좀 쉬세요. 혼자 남겨진 저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러 장의 전단지였어요. 모두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이거 보세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실종된 노인분들이에요. 저는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60대에서 70대 사이의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은 따로 있었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빨간색 조끼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로 그 조끼와 같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그거 당장 벗으세요. 추적기입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김동식이에요. 산악회 회원이었는데 지난달에 같이 등산하던 회원 한 분이 실종됐거든요. 그분도 똑같은 조끼를 입고 계셨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추적기라니요? 네, 조끼 안에 GPS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동식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세연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식 씨는 재빨리 제 손목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어요. 이거 꼭 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는 몸을 숲속으로 숨겼습니다. 세연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죠. 어머님,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손목에 숨긴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잠깐 자리를 뜬 저는 쪽지를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산 입구 주차장에서 만나요. 절대 조끼는 벗지 마세요. 들킬 수 있어요. 세연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제가 숨이 차다고 하면서 쉬자고 했지만 세연은 계속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예쁜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결국 우리는 깎아지른 절벽 근처에 도착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로 깊은 협곡이 펼쳐져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다. 저는 억지로 감탄사를 내뱉었지만 사실은 무서웠어요. 바람이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자꾸만 절벽 가장자리로 저를 이끌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사진 찍어요. 배경이 정말 예쁘게 나올 거예요.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세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요. 그 순간이었어요. 세연의 손이 제 어깨를 살짝 밀어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걸 느꼈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세연을 밀쳐냈어요. 세연은 예상치 못한 저항의 비명을 지르며 옆쪽 바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절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입고 있던 빨간색 조끼는 그때 벗겨져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됐죠. 세연아, 저는 며느리에게 달려갔어요. 세연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 숲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들은 무전기로 뭔가 주고받으며 세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죠.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저는 뒤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어요. 놀라서 뒤돌아보려는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신은호라고 합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죠.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은퇴한 기자예요. 몇 달째 노인 실종 사건을 추적하고 있어요. 아까 동식 씨가 연락했거든요. 은호 씨는 작은 카메라를 들어 보였어요. 저 사람들 이미 다 찍어놨어요. 세연 씨와 거래하는 장면도 말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거래라니요? 할머니, 그 조끼는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GPS와 심박 센서가 들어있어요. 목표가 쓰러지면 바로 위치가 전송되는 거죠. 은호 씨의 설명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세연이가...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할머니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사고로 위장하려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가 똑똑하셨네요.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 말이에요. 검은 옷 남자들이 세연을 들것에 옮겨 싣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실패했습니다. 세연은 부상당했고 노파는 도망쳤어요. 추적기 신호는 어떻게 됐나? 조끼가 벗겨졌습니다. 신호 끊어졌어요. 은호 씨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오늘 밤 10시 남산 언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조직이 배후에 있거든요. 오늘 밤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남산에서 은호 씨를 만났어요. 은호 씨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실종된 노인분들의 공통점이에요. 파일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피해자들은 높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았다는 거였죠. 이게 뭔 소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기 매매와 보험 사기의 복합 범죄예요. 노인분들을 산에서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시신은 장기 밀매상에게 넘기는 거죠. 가족들은 보험금을 받고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세연이도... 네, 하지만 세연 씨는 말단이에요. 뒤에는 대기업과 거물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몇 명 잡아도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낮에 경찰이 와서 몇 명을 체포해 갔지만 저녁 뉴스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윗선에서 맡고 있어요. 이 사건이 터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세연이 병원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였습니다. 급성 알레르기 쇼크래요.
아들 장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은호 씨가 병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CCTV가 사건 시간대만 꺼져 있었다고 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연을 제거한 거였죠. 장례식장 앞에서 저는 검은 세단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해진 거였어요. 며칠 후 아들 장우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안전한 거죠? 세연이도 죽었고. 하지만 저는 창밖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빨간 점을 깜빡이는 차가 서 있었거든요. 그 차는 사흘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급히 은호 씨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지금 당장 집을 나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까 제보가 들어왔어요. 오늘 밤에 할머니를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내일 새벽 6시에 아침 생방송 뉴스에 나가는 거예요. 전국에 이 사건을 폭로하는 거죠. 생방송이라는 말에 숨이 막혔어요. 68살 할머니가 전국 방송에 나간다는 게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아니면 아무도 못해요. 생방송 중에는 절대 건드릴 수 없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자물쇠를 만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장우야, 너 아무한테도 우리 집 열쇠 준 적 없지? 네, 엄마, 왜요?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최소 2-3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은호 씨에게 속삭였어요. 지금 우리 집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해요. 뒷문으로 나오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황급히 배낭에 모든 증거를 넣었어요. 은호 씨가 찍은 사진들, 녹음기, 실종자 전단지들, 그리고 그 빨간색 조끼까지 말이에요. 장우야, 엄마 급한 일로 잠깐 나가야 돼.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되고, 만약 누가 들어오면 바로 112에 신고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내일 아침 뉴스 꼭 봐. 뒷문으로 나서니 은호 씨가 차불을 끈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뛰다시피 해서 차에 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앞쪽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전국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차가 출발하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집에 검은 그림자 몇 개가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은호 씨,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말 더듬으면 어떡하죠? 할머니, 진실만 말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할머니를 무력한 노인으로 봤지만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방송국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손에 든 배낭을 꽉 쥐었어요. 이 안에 든 증거들이 오늘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였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득 그 실종자 전단지 속 할머니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세연이 저를 절벽으로 밀었을 때의 차가운 눈빛도요. 은호 씨,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예요. 68년 동안 남들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이 틀렸어요. 우리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방송국 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떤 할머니도 어떤 할아버지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에요. 카메라 앞에 앉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 마지막 싸움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 다짐했어요. 3, 2, 1, 큐. 빨간색 불이 켜지는 순간 68세 할머니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